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3의 진행을 맡게 된 저 3프로TV의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KB금융그룹의 윤종규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저희 3프로TV 스튜디오에 직접 오셔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금융지주에 제가 와서 이렇게 회장님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금융그룹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객 대상 투자 컨퍼런스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도 회장님의 인사이트풀한 좋은 말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하신 회장님 인사 말씀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요. 별은 어두워질수록 더 밝게 빛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올해도 우리 KB금융그룹이 정말 더욱더 빛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3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데 올해 경제 전망과 우리 KB금융그룹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회장님께 말씀을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저보다 더 고수이신데. 아닙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올해도 쉽지 않다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킬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쪽으로 시장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따라 각 경제 주체들의 심리지표가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경제는 실물이지만 이를 움직이는 주체는 각 시장 참여자들이기 때문에 경제 심리지표가 둔화된다면 실물 경제 역시 똑같이 어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KB를 믿고 투자하신 고객님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느냐, 이건 참 어려운 숙제 중에서도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답을 찾아서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금융그룹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고민을 대신해서 약간의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정리한 바로는 물가 상승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주식 채권으로 대표되는 전통 자산 중에서 채권의 비중을 비교적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사례를 보아도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이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채권 중에서도 크레딧보다는 안전자산인 국채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안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주식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선진시장의 대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주가는 신도 못 맞춘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기를 선반영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바닥을 찍고 점점 경기 침체가 완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우량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참 인기가 높았던 대체자산 쪽도 있는데요. 이쪽 시장은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의 대체자산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요.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정말 가슴에 그 말씀이 다 와닿았습니다. 감동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 좋은 말씀 들었던 것 같고요.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와 사실은 큰 방향에서 일치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회장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무게가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세션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행사의 마지막까지 제가 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KB금융그룹이 투자에 대한 철학을 이번에 원래도 있으셨지만 더 정예화해서 정립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투자 철학이라는 게 투자에 대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거래하고 계시는 국민의 금융기관이죠. 우리 KB금융그룹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회장님의 말씀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KB금융그룹은 전 임직원이 고객 중심이라는 기본 바탕위에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담대한 미션을 세우고 그 꿈에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고객님께 가장 사랑받는 리딩 금융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투자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의 기본과 원칙을 정립해 왔는데 그걸 우리 나름으로는 투자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KB금융그룹은 전 계열사가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KB금융그룹만의 투자에 대한 신념과 투자라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유연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KB금융그룹의 투자 철학이자 고객님들께 대한 저희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혹시 화면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KB금융그룹의 투자 철학을 보다 명료하게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고객 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그룹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반의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KB금융그룹은 이러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안심 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특히 KB금융그룹이 보유한 계열사와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시장 정보를 확보 및 분석하고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 기반의 투자를 지향하는 체계화된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 자산을 운영할 때 고객 중심의 철학을 바탕에 두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룹 고유자금, 저희들의 돈을 운용하듯이 높은 윤리적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를 끈덕지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중에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가장 많이 남는 것은 고객 중심이다. 투자 철학의 일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KB금융그룹이 명실상부한 리딩 금융그룹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러한 확고한 투자 철학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신념과 원칙,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좀 길면은 회장님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좀 제한적인 시간이라서 마지막으로 이번 투자 컨퍼런스 통해서 KB금융그룹이 시장에 대한 화두를 또 제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시장에 어떤 화두를 전해 주실런지요? 예, 한국에서 투자는 인베스트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된 순간이 몇몇 있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나 부동산으로 자산 배분 쏠림 현상이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KB금융그룹이 바라보는 투자에 대한 지향점은 큰 자본 이득을 얻기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올해와 같이 특히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특히 그러합니다. 변동성에 대한 쪽집게 같은 적기 대응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봅니다. 보유한 자산을 지키면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우리 국민들의 자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빚이 무섭다는 것이죠. 네.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과다한 레버리지에 의존한 투자는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더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2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이지만 이를 투자 문화의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체질 개선 함께 해나간다면 네. 시장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에 저희 KB금융그룹이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회장님,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도 있고 좋을 때는 굉장히 친해 보이지만 어려울 때는 등을 돌리는 친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KB금융그룹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은 참 듬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그룹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전문성을 고양해서 투자자들을 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금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투자 문화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사실 제가 처음 받아보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회장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를 이렇게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보고 KB금융그룹에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에 대한 예측과 해법이 사실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충만한 변화무쌍한 올해가 예상이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끼칠 선한 영향력을 동시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KB금융그룹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